안녕하십니까. 철학과 현실 2022년 봄호 특별 좌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양구 TBS 기자님, 전상진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 그리고 최종열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그냥 폭넓게 얘기를 하자면 청년 세대입니다. 좌담 제목을 사회를 비추는 무서운 것, 청년아 누가 제일 이쁘니, 이런 식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왜 최근에 이 청년이라는 것이, 청년이라는 개념 또는 청년을 둘러싼 문제들이 두드러진 걸까요? 청년이 왜 두드러진 관심사가 된 것입니까? 아무래도 청년이 주된 관심사가 된 가장 가까운 이유는 대선이라고 하는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1야당의 당대표가 지금과는 달리 굉장히 나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되면서 청년이 이를테면 진보가 아니라 보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잃어버린 영토를 찾거나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는 영토를 수호하려고 하는 정당 집단들 아니면 정치 세력들 간의 다툼이 커지면서 청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엔 지금 당장은 출발점으로는 요 정도 얘기가 되면 좀 더 부드럽게 얘기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공론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조중동이라고 하는 뭐 거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방송국이 공론장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그 공론장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 매체들을 움직이는 것은 기성세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론장의 지형이 변했습니다. 아젠다의 주도를 어떤 공간이 주도를 하냐면 소셜미디어 공간이 주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은 유명인들이나 혹은 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은 그 유명인들의 최첨단에 놓여 있는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들은 항상 화제의 중심에 오르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 화제와 관련된 담론을 만들어내는 젊은이들에게 구애할 수밖에 없는 어떤 메커니즘 같은 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예, 두 분 말씀하신 거를 좀 연결지어서 그 부분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이 청년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고, 또 청년을 활용할 필요성이 생긴 것은 좀 전에 강희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활용하는 MZ세대, G세대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SNS를 활용하는 능력도가 굉장히 커지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기존의 공론장에서 하지 않았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또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 구애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지역에서는 전혀 SNS 활용을 통해서 청년들이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다고 할까요? 그런 지역 청년들의 그런 모습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청년들의 목소리는 서울 중심에 나온 SNS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크고, 또 정치인들은 거기에 지금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면서 정치적인 소구력을 얻어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청년 세대라고 해도 좋고 MZ 세대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여러 가지 세대를 관련된 개념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뭐 정치가 되었건 인구가 되었건 아니면 문화가 되었건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개념이 탄생을 했는데, 오늘날의 청년 또는 MZ 세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구로 봐야 될까요? 문화로 봐야 될까요? 정치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제가 정치라고 하는 지점을 좀 부각을 시켰었는데, 좀 또 다른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경제 또는 마케팅과 관련된 세대 논의가 실제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세대 담론이라고 하는 걸 이끌어가는 동력,
아니면 제 용어로 얘기를 하면 세대 게임의 플레이어들이 그런 쪽에서 많이 탄생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를테면 지금 가장 유행하는 세대 용어라고 만약에 한다면 MZ세대라고 하는 것으로 대충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전 베이비 부머와 뭐 이를테면 419 아니면 386 혹은 86세대 그리고 X세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문화적, 인구적 혹은 정치적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2030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였잖아요. MZ세대라고 하는 걸 달리 얘기를 하면 제가 보기에 2030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2030이라고 해봐야 사람들한테 떨림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기엔 이 개념이 너무 닳고 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2030이라고 하는 명칭에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층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바로 그래서 MZ세대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를 갖지만 2030과 신선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소비 욕구 같은 것들을 일깨우려고 하는 의도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것이 아닐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케팅에서 불러낸 용어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혼용된 용어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좀 부족한 것은 청년이 자기 스스로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자기들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만들어내는 것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전 세대와 다르게 자기들이 뭔가 새로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이대남 얘기만 잠깐만 해보면, 누린 거는 윗세대가 다 누리고, 그 다음에 그 던태기를 우리가 다 쓰고 있다. 쉽게 말하면 386, 586 아재들이 여성들에게 누릴 건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는 자기네들은 우리 옛날에 잘못했어. 그래서 자기는 뭔가 이렇게 페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모든 피해는 자랄 때부터 똑같이 남녀랑 같이 자랐는데 차별 없이 자랐는데 와보니까 이거는 우리는 완전히 나쁜 놈이 되어 있고 우리는 차별을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논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보수 담론에서 불러낸 담론일 수도 있지만, 서울에서 이러한 담론들이 계속 굉장히 나오고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주목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이러한 담론들이 되게 보면 생존주의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생존주의자들이 불러내는 이 목소리들이 점점 목소리가 좀 커지니까 이들을 정치적으로 불러내서 저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 있다, 뭐 헬조선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불러낼 수 있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년들을 하나의 세대로 이렇게 하긴 힘들지만 이들이 살아오면서 겪는 다양한 그런 고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은 이 청년들이, 우리가 청년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MZ세대,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전상진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미국에서 유입된 그리고 또 한국의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실제로 그 세대로 호명되는 사람들과도 좀 동떨어져 있는 약간의 마케팅 측면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만들어낸 측면이 강한, 좀 엄밀하지 못한 용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기성세대와 다른 어떤 고유한 세대 경험을 한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때나 차별의 문제도 있었고, 뭐 불평등의 문제도 있었고, 뭐 따돌림의 문제도 있었고, 또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에 존재하는 모순이나 문제들이 어떤 필터를 통해 가지고 자신에게 다가오는데, 그 필터가 그 모바일 폰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까 제가 모두의 이야기했던 거랑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지금 청년 세대가 특히 문제가 되고 청년 세대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사회가 기존의 사회와 어떤 식으로 다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트웬지의 이야기 아이젠이라고 하는 책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책이고요. 그 양반의 주된 논지는 이 아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아이폰 강조하셨듯이, 또 다른 하나는 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혹시 이머징 어덜트라고 하는 개념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청년이 곧바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발현 청년이니 아니면 이행 중에 있는 청년이니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얘기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용어를 만들어냈던 아넷이라고 하는 이 양반도 사회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진트웬지의 아이젠이라고 하는 용어에 나름 태클을 심하게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웬지의 얘기에 대척점에 서면서 진트웬지 당시는 나르시시스트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 친구들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문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넷 같은 경우에는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결국 그 얘기인즉슨 직관적으로 보면 특히나 모바일 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퍼스널해지고, 그 다음에 개인화되고 나르시시스트적인 어떤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면서, 저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넷의 얘기도 저는 우리들이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식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넷의 미국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해낸 바에 따르면 예전의 방식과는 다른 양식으로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하는 청년들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람들의 소속감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비생명적인 공동체로서 세대라고 하는 개념들이 확대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대라고 하는 개념을 요즘은 코스튬과 같이 돼버렸다 라고 하는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즉 코스튬이라고 하는 건 나 파티를 갈 때는 파티 코스튬을 입고, 강의를 할 때는 교수에 어울리는 코스튬을 입고, 아니면 집에 갔을 때는 잠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그때그때의 필요와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선택했다 버리고 선택했다 버리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세대라고 하는 건 숙명적 힘이 아니라 개개인의 선택 사안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대 브랜드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야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식의 생각입니다. 항상 새로운 세대들의 그 새로움을 얘기할 때는 그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는 능력을 얘기하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IT의 특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IT의 발전에 의해서 내 손으로 항상 들고 다닐 수 있는 다른 세계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와 다른 세계를 수시로 오고 가면서 나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래서 3대는 이 새로운 세대가 활용하는 이 SNS 활용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우리가 촛불 집회 때 많이 그런 담론들이 나왔었는데, 새로운 세대가 드디어 출했다 하면서 이 새로운 세대의 새로움에 대해서 막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촛불 집회 우리가 광우병 촛불 집회 때 그때 한번 보고 나면 그 이후로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갑자기 이 새로운 세대들이 나이가 빠졌다고 욕하는 담론도 또 막 드러났거든요. 네, 20대 개새끼론 뭐 예,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때. 그래서 SNS를 활용하는 능력 자체가
이 사람들이 뭔가 이 땅에 뭔가 새로움을 가져온다, 그 자체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신 청년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전 세대와 다른 이야기를 가져와야 되는 건데, 근데 옛날 세대들은 민족 담론이라는 게 있으니까 발전주의하고 민주주의 막 이런 걸로 해서 어쨌든 평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집단적 평등을 했는데, 이 집단적 평등이 결국은 평등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다 개인화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가져온 담론은 결국 해봐야 지금 보면 공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뭐냐면 나르시즘적 개인주의라고 같은 것들이 하나 또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정투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투쟁은 더 나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건데, 자기 친구들끼리 인정투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르시즘적 개인주의는 더 이상 남의 눈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남의 신경을 써서 하려면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정 못 받을 거면 인정투쟁을 아예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내 좋은 거 즐기면서 살겠다, 이렇게 하는 나르시즘적 개인주의도 어떤 면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SNS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 세대가. 하지만 그 사용 능력의 증대가 곧 새로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기껏 해봐 저는 공정 그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불평등해져 있는 상태에서 자꾸 평등 얘기하다 보면 이게 분열증에 걸려, 솔직히 말하면. 평등하지도 않아도 자꾸 평등 얘기를 하니까. 평등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차라리 공정만이라도 해다오. 이것이 좀 새로운 담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사는 꼴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비교의 격차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20대 혹은 3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흔히 트윈지가 얘기했던 I세대 혹은 MZ세대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장기 때 정말 자기 주변을 넘어서서 뭐 우리나라 전체 혹은 글로벌리하게 격차를 실감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셜미디어만 열면 너무나 빛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는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살았을 때 그들이 느끼는 격차에 대한 감각이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대와 그리고 이 격차나 혹은 불평등의 문제가 이제 교차하는 지점이겠죠. 오늘날 청년 세대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이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게 아니라 청년 세대가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하는 방식이라면은, 도대체 사회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경제적인 맥락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은 이루어질까? 진짜 실체가 있을까?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런 데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년 세대를 조건 지은 건 뭔가? 청년 세대를 어떻게 출현시켰는가? 어떤 조건이 출현시켰는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그걸 대표하는 표현이 이런 것 같습니다. 흑수저, 금수저. 청년 세대가 헬조선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쓰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흑수저라는 거죠. 흑수저라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특정한 경제적인 조건을 지닌 특정한 세대로서 청년 세대를 조명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나왔던 것 중에 테크놀로지의 발전, 예를 들면 SNS,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성이 특징 지어지는 세대 하나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무엇인가 하면은 태생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없는 사회의 한계로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 노령 여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냉소적이고, 이런 관점에서라면은 이 젊은 세대, 청년 세대라고 불러도 좋고 MZ 세대라고 불러도 좋고, 이 세대의 정체성을 좀 실질적으로, 단지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